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확히 맞췄으나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비관론을 지속하며 닥터 둠이란 별명을 얻은 누리엘 루비니가 또다시 불길한 전망을 내놓았다. 루비니는 6월 30일 프로젝트 신디게이트에 올린 글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는 침체에 빠지고 이로 인해 부채 위기가 초래되며 미국 증시가 30%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루비니는 이 같은 결론을 6가지 질문을 통해 도출해냈다. 이 질문은 지금 경제와 투자 지형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질문이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각 사람의 대답이 꼭 루비니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 그 대답에 따라 당신의 투자 결정이 달라질 것이다. 질문 1. 인플레이션의 지속성. 선진국 대부분이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가? 좀 더 지속적인 것인가? 이 질문은 지난해에 처음 제기됐고 미국 연준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앙은행과 정부는 일시적이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고물가가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아직 미지수다. 질문 2. 인플레이션의 원인. 인플레이션 상승의 주요 원인이 총 수요의 과잉에 있는가? 총 공급의 감소에 있는가? 총 수요 증가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신용 확대, 재정 지출 증대에 기인한다. 총 공급 감소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봉쇄 조치와 공급망 병목 현상, 노동력 공급 감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에 기인하며 경기 침체적 인플레이션, 즉 스태그플레이션의 성격을 가진다. 루비니는 현재 인플레이션은 수요와 공급 요인이 다 혼재되어 있지만 지금은 공급 요인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중요한데 공급 요인으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해서 통화 정책이 긴축될 때 경기 경착륙 리스크를 높이기 때문이다. 경착륙은 실업률을 올리고 침체 위험을 높인다. 질문 3. 경착륙 가능성. 그렇다면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은 경착륙과 연착륙 어느 쪽으로 이어질까? 처음에는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조차 침체가 있을 수 있으며 소프트 랜딩은 도전적인 과제라고 인정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사용하는 경기 예측 모델은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고 예고하고 있으며 영국 중앙은행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질문 4. 연준의 배짱. 경기가 하드랜딩 해도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는 매파적 결심을 고수할 수 있을까? 중앙은행들이 통화 긴축을 중간에 중단하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기 과열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된다.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 수요 과잉이면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이 목표치를 웃도는 경기 과열이 나타나고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 공급 부종이면 인플레이션은 목표치를 웃돌고 경제는 침체에 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된다.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은 이 질문에 대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정복할 때까지 긴축을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루비니는 경착륙이 임박하면 연준이 겁을 집어먹고 긴축을 중단해서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장기간의 저금리로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 부채가 쌓여있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소비도 투자도 못하는 빚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연준이 긴축을 계속할 배짱을 부릴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질문 5. 침체의 폭과 길이. 다가오는 경기 침체는 완만한 폭으로 단기간에 그칠 것인가? 금융시장에 깊은 상처를 남길 정도로 중대할 것인가?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얕고 짧게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의 금융 불균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 침체로 부채 위기와 금융위기가 촉발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루비니는 앞으로 닥칠 경기 침체는 심각한 부채 위기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 GDP 대비 민간과 공공의 부채 비율이 1999년 200%에서 현재는 350%로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다. 루비니는 글로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급격한 통화정책 정상화와 금리 상승은 부채 비율이 높은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 정부들을 좀비로 만들어 디폴트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란 전망이다. 1970년대에도 스태그플레이션은 있었지만 부채 수준이
낮아서 부채 위기는 없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부채 위기는 있었으나 인플레이션은 없었다. 오히려 빚의 함정에 빠져 총 수요가 줄며 디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됐는데 이는 통화정책 완화로 대처할 수 있었다. 반면 지금은 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공급 부족 쇼크에 직면해 1970년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부채 위기가 복합된 스태그플레이션 부채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루비니의 진단이다. 게다가 그는 현재와 같이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경제가 침체에 빠지더라도 긴축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가 침체에 빠져도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없고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도 이전보다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여건이 더욱 어렵다. 공공부채 수준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높아져 재정적 실탄이 거의 고갈됐기 때문이다. 지금은 거의 모든 국가가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통화정책을 긴축하고 있어 동조화된 글로벌 침체 위험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긴축의 영향은 이미 나타나서 주식시장 전반과 특히 민주식, 가상화폐, 스펙, 채권 등에서 버블이 꺼지며 실질 자산과 금융자산이 쪼그라들어 부채 비율과 채무 상환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질문 6. 증시 전망. 루비니가 예상하는 암울한 미래가 현실이 되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경기 침체가 나타나도 역사적으로 증시는 고점 대비 평균 35%가량 하락했다. 다음 침체는 스태그플레이션과 금융위기를 동반하기 때문에 증시가 고점 대비 거의 50% 하락할 것이라고 루비니는 예상했다. S&P 500 지수가 지난 1월 3일 고점 대비 20%가량 내려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30%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루비니는 경기 침체의 폭이 깊든 얕든 상관없이 역사를 보면 현재 증시는 바닥을 치기 전에 더 하락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난 6월 16일 저점을 친 후 나타난 반등을 포함해 어떤 랠리도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니라 데드캣 바운스에 지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비니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많은 질문을 갖게 하지만 그 질문은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아니라고 밝혔다. 상황이 좋아지려면 그 전에 더 나빠져야 한다는 것만 알면 된다는 것이다. 루비니의 질문과 답은 세 번째까지는 주류 의견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연준을 포함한 중앙은행들이 경기 침체가 두려워서 인플레이션 통제를 포기할 수 있고 이 결과 스태그플레이션과 부채 위기가 함께 닥칠 것이라는 전망은 월가에게 아직 낯선 주장이다. 결국 관건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느냐에 달렸다. 루비니 역시 연준이 금리를 너무 올려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 훨씬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너무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이 리스크가 있을까? 라고 반문하고 이보다 더 큰 실책은 물가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이 이 말을 지킬 수 있다면 루비니의 전망은 세 번째 질문에서 끝이 나고 비관론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